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주변국들의 무기는 대부분이 핵무기라든가 미사일, 해군 함대 같은 크고 무지막지한 것들일 때가 많지만 이보다 더욱 간단하면서도 무시무시한 병기가 있습니다. 바로 생화학 무기들인데요. 충격적이게도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인 현지 시각 2019년 1월 15일 뉴욕타임즈에서는 북한이 가진 생물학적 무기는 매우 발달되어 있고 치명적이지만 과소평가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작 3.7리터의 탄저균만으로도 인류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지만 당시 집권 중이던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의 치명적인 생물학 무기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요. 우리 국방부는 지난 2016년 국방백서에서 북한이 탄저균, 천연두, 테스트 등 다양한 종류의 생물학 무기를 자체 배양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 외에도 또 다른 비대칭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화학 무기죠. 지난 2017년 우리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을 때 북한은 화학 무기 또한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같은 독극물을 무기화한 화학 무기 25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보유량은 2,000톤에서 5,000톤에 달하는데요. 이는 러시아와 미국에 이어 세계 3대 화학무기 보유국으로 분류될 정도입니다. 화학무기 5,000톤의 양이면 무려 2억에 달하는 인구를 희생시킬 수 있는 무시무시한 양입니다. 북한군은 이처럼 위험한 화학무기들을 우리가 가장 위험하게 평가하는 장사정포인 170mm, 240mm 자행포와 방사포에 탑재해 날릴 수 있으며 우리 한국의 대도시에 이런 공격이 날아올 경우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하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생화학 무기가 이미 한번 터지고 나면 막을 방법이 없는데 이를 눈으로 보고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얼마나 편할까요? 그런데 그것이 한국에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가 얼마 전 연구 개발을 통해 북한의 화학무기를 영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최첨단 무기를 개발해냈기 때문인데요. 미국에서 원거리에서 시각 정보를 통해 생물학 무기를 탐지하는 UVIR 라이다 체계로 JBS-DS를 운용하고 있는 것처럼 이 같은 기술은 최첨단 탐지 기술을 보유한 군사 강국들만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또한 이와 같은 원거리 생화학 무기 탐지 수단을 갖추게 된 것이죠. 이 같은 수단은 생화학 무기가 퍼져나가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재빠르고 정확한 대처를 가능하게 만들어 희생자가 생겨나지 않게 막을 수 있기에 우리 한국의 성과는 혁신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은 이제 북한의 생화학 무기로부터 안전한 걸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이 세계 두 번째로 개발한 생화학 병기 시각 탐지 시스템. 북한은 현재 실전에 바로 투입 가능한 탄저균, 테스트균, 천연두 등 총 13종의 생물학 작용제를 10여 개 시설에서 최대 5,000톤가량 보유하고 있어 생화학 무기에 있어서는 미국, 러시아에 이은 최강대국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키다에서 발간하는 동북아 안보 정세 분석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보유한 화학작용제 2,500톤에서 5,000톤을 전량화학탄으로 만들 경우 62만 5천 발에서 최대 125만 발의 화학탄을 제조할 수 있다고 합니다. 5,000톤의 화학작용제는 서울시 면적의 4배인 2,500제곱킬로미터를 오염시킬 수 있는 양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북한에서 핵과 생화학 무기를 담당하는 곳은 국방위원회 산하 제2경제위원회 5국입니다. 아오지화 공장, 청진화 공장, 함흥 28, 비난론 공장 등 9개의 시설은 북한의 화학전과 관련된 시설들입니다. 북한이 이곳에서 탄저균과 천연두, 콜레라 등의 생화학 무기를 자체적으로 배양하고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 군 당국은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응해 우리 군은 북한의 생화학 무기를 감지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생물 독소 감시기 체계, 생물학 정찰차, 휴대용 무기 진단 키트 3종류가 그것입니다.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 예하의 화학방어연구소는 이것들을 동원할 경우 13종의 생화학 무기를 모두 분석할 수 있지만 화학 무기의 성분을 분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방과학연구소의 성과 덕분에 이것도 이제 옛말이 될 듯한데요. 지난 12월 8일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내 처음으로 먼거리 화학무기를 조기에 탐지하고 독성화학가스가 구름층 형태로 공기 중에 떠있는 오염운의 확산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영상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원거리에서 화학무기가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미리 감지할 수 있다면 실시간으로 오염 확산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시에도 화학무기에 대한 대처 시간을 앞당겨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가 밝힌 바에 따르면 화학무기를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화학 영상 탐지 기술은 지난 2012년부터 방위사업청 핵심 기술 사업을 통해 경량화 초분광 영상 장치와 지능형 탐지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개발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 기술은 올해 막 개발 완료된 핵심 기술 개발 과제로 외부 자연 배경에서 복사되는 적외선의 2차원 영상과 빛의 파장을 분석한 분광 정보를 활용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화학 영상 탐지 장치는 이동식 설치가 가능하고 군의 유무인 정찰체계 등 다양한 플랫폼에 탑재해 운용할 수 있어 활용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장비를 활용하면 화학무기 확산 경로를 가시화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 여러 종류의 화학무기 위협에 효과적으로 조기 대응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이 기술이 원거리 화학 영상탐지 무기체계 개발에 적용되도록 노력하고 관련 분야 민간 업체들에도 적극적으로 기술 이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국내 최초,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자외선 광다이오드를 이용한 생물 입자 탐지용 소형 형광 센서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11월 9일 이와 관련된 발표를 한 국방과학연구소는 이 기술을 활용할 경우 전술형 생물 무기 탐지 및 수집 무기 체계를 소형화, 경량화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자외선 광다이오드의 경우 280나노미터급의 파장이 짧은 자외선을 방출해 생물 입자에서 형광을 유도한 후 생물 입자와 일반 입자를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기술에 적용된 자외선 광다이오드는 크기가 손톱보다 작고 전력 소모량이 낮다고 합니다. 기존 레이저 방식에서 필요했던 공기 농축 과정이 필요 없어 소형화 또한 용이하다고 하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는 이 장비를 이용할 경우 생물 독소 감시기의 입자 감시기와 공기 수집기 모듈을 10분의 1 중량으로 감소시켜 소형 경량화와 운용 및 유지 보수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합니다. 이 장비가 무기체계로 개발될 시 차량 진입이 불가한 다양한 실내외 환경에서 생물무기 공격 위협을 방어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성과는 국방과학연구소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7년간의 연구 개발 끝에 이뤄낸 성과인데요. 이번 연구를 통해 확보된 생물 입자 탐지용 소형 형광 센서 기술은 앞으로 생물무기 탐지 및 수집 무기체계 개발에 적용되고 관련된 분야의 민간 업체에도 이전될 것이라고 합니다. 북한이 함부로 생화학전을 시작할 경우 지도에서 완전히 지워져 버리는 이유. 하지만 북한은 세계 3위에 해당하는 생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인 만큼 이 정도로 모든 대응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아직 이제 막 개발된 원거리 화학 영상 탐지 장비가 우리 군이 운용 중인 많은 무기 체계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장영수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로버트 헤드론드 주한미군 사령부 기획참모부장은 2015년 말 주한미군 용산 기지에서 발표한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은 탄저균, 패스트균 등 총 13종의 생물학 작용제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테러 또는 전면전에서 이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세종연구소 등 관련 전문기관의 말에 따르면 생화학 무기는 핵무기와 달리 실험을 거칠 필요가 없고 투발 수단만 있다면 이를 통해 적진에 살포하기만 하면 되는 완제품이라 더욱 무섭다고 합니다. 북한의 경우 포탄이나 미사일뿐만 아니라 무인기와 같은 다양한 투발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병균, 독가스, 방사능 등의 여러 생화학 물질을 갖다 퍼뜨리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만발의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5,000톤가량의 생화학 무기는 완제품이나 다름없어 당장이라도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실전용이라는 것인데요. 생화학 무기에 한번 공격받으면 파괴력 자체는 별 볼 일 없겠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핵무기보다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핵무기의 방사능은 수십 년간 지속되거나 하지는 않기에 과거 원폭이 떨어졌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현재는 멀쩡하게 일본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라크 후세인 정권의 화학무기 공격을 받은 쿠르드족 거주지에 살아가는 주민들은 여전히 높은 바람률 때문에 고통받고 있으며 이곳에는 작물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죽은 땅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적에게 확탄 공격을 받은 뒤 제때 제독이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손을 쓸 수 없게 되며 우리 한국의 경우도 매년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교육에서 이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지만 막상 실전적인 훈련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생물학 무기의 경우 화학 무기보다 더욱 무서운 무기일 수도 있는데요. 스스로 그 수를 불리는 특성상 생물학 무기는 CBRNE 무기 중 가장 적은 양으로 가장 강력한 파괴력을 지닙니다. 이와 같은 생물학 무기의 가장 큰 장점은 살상력 자체보다는 공포감 형성에 있습니다. 잠복 기간이 길고 사망률이 높은 전염병이 대규모로 창궐한다면 이는 인류의 가장 강력한 강점인 협동력을 무의미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누가 감염자인지 알 수 없는 만큼 군인이건 민간인이건 외부 활동 자체가 힘들어지고 사회, 경제가 마비됩니다. 한번 잘못 퍼져나가 버리면 이를 사용한 쪽으로서도 뒤처리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IS-K 같은 극단적인 무장단체들조차 사용하기를 포기했으며 국제사회 경고를 한결같이 무시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는 북한조차도 생물무기보다는 핵무기에 집중할 정도인데요. 현재 무기로 사용되는 질병만 해도 인플루엔자, 마버그 열, 에볼라, 제양군인 해병, 탄저균, 패스트, 판타바이러스, 보톨리누스균, 황후, STX, 베네수엘라말 뇌염, 천연두 등 무시무시한 것들이 즐비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어져온 미국 언론의 발표를 볼 때 어쩌면 현재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떠올리시는 바로 그것도 포함될지 모르죠. 투발 수단도 아주 다양한데요. 화포나 미사일은 물론 투석기, 호스, 차량 같은 것에서부터 현지, 도자기, 기구나 풍선, 동물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한국은 이미 북한의 생화학 무기를 능가하는 합법적 생화학 무기 보유국이다. 하지만 다행인 점은 북한이 정말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상태가 아니라면 이와 같은 생물학 무기, 화학 무기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알고 보면 이런 생화학 무기조차도 알고 보면 우리 한국이 북한을 능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왜 생화학 무기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을까요?
북한이 우리 한국에게 생화학 무기를 활용해 공격할 경우 미국의 해구산이 발동되어 당장 북한으로 수십 발의 전략 핵미사일이 날아가기 때문인데요. 이때 동원되는 것은 1분 만에 발사 가능하다는 의미로 미니트맨이라 부르는 미국의 LGM-30G 미니트맨3 ICBM과 미국의 전략 원잠들에서 운용되는 SLBM UGM-133 트라이던트2입니다. 현재 미국은 약 450기의 미니트맨3 미사일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 ICBM에는 335킬로톤에서 350킬로톤 위력을 가진 W78 탄두, 300킬로톤에서 475킬로톤 위력을 가진 W87 탄두가 탑재됩니다. UGM-133A 트라이던트2 SLBM 또한 455킬로톤 위력을 가진 W88 탄두, 90킬로톤 위력을 가진 W76 탄두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북한의 생화학 무기 사용에 굉장히 민감하며 이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에 최악의 경우 현재 미국이 보유한 핵 항공폭탄 중 가장 강력한 1.2메가톤의 위력을 가진 B-83을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생화학 무기 공격을 받을 경우 한국을 공격한 국가에게 반드시 강력한 핵무기를 동원해 보복 공격을 가해야만 하는데 그것이 한국을 멸망해서 지켜주기 위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우리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핵무장을 강행할 수밖에 없고 이를 허용하게 될 경우 다른 수많은 국가들, 그 중에서도 특히 일본이 핵무장을 하겠다고 들고 일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북한을 넘어서는 생화학 무기를 개발할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화학 무기를 흔히 빈자 핵폭탄이라고도 부르지만 실제로 생화학 무기조차 돈 많고 신용이 두터운 국가들일수록 더욱 우월한 역량을 가지는 무기체계입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산업기술 강국이며 각종 화학공업 기술 및 설비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죠. 즉 이 말은 한국이 산업을 위해 필요한 각종 화학물질을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인데요. 한국은 도금할 때 쓰이는 청산가리,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불산, 농업에 필요한 농약과 살충제, 투질 정화를 위해 필요한 염소, 성형수술할 때 쓰이는 보톡스까지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보톡스는 상표명이며 정식 명칭은 보톨리눔 톡신으로 인류가 가진 가장 강한 맹독이죠. 성인치 사량은 불과 0.5 나노그램일 정도입니다. 한국에는 생화학 무기를 만들 때 쓸 수 있는 이런 물질이 전국의 산업단지에 톤 단위로 아주 그냥 그득그득하게 쌓여 넘치고 있습니다. 생물학 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의학 및 생명공학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기에 각종 바이러스, 박테리아처럼 생물학전에 사용할 수 있는 미생물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생화학 무기 기술력은 물론 당장 무기로 전용하는 것이 가능한 평시 화학물질 비축량까지 한국은 북한보다 명백한 우위에 있다는 것인데요. 단지 우리가 이 같은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우리 한국은 국제법상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아예 생화학 무기를 개발하고 있기까지 한데요. 1980년대 초 레이건 대통령은 평화적 목적을 내세워 생물화학 무기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아예 세균전 준비를 재개한다고 공식 발표하기까지 했는데요. 부시 행정부는 9.11 테러 직후 평화를 위한 생물무기 연구라는 명분 아래 슈퍼 턴저균이라는 무서운 생물학 무기의 개발을 승인하기까지 했습니다. 2010년 오바마 대통령은 생물학적 작용제와 독소를 활용하기 위한 강력하고 생산적인 과학적 모험은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며 실행 명령을 하달했죠. 이 명령에 따라 한국 각지에 주한미군 세균 실험실이 설치되고 주피터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는데요. 티머시 시멘스키 특수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은 지난 5월 북한이 생물 무기를 보유하고 화학전 프로그램도 보유한 것 같다고 했는데요. 이에 따라 현재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또한 주한미군을 통한 세균 실험을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같은 무기 개발은 북한의 생화학 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의 것이지만 이런 무기들은 적군뿐만 아니라 아군에게도 예측할 수 없는 치명적인 피해를 안겨줄 수 있는 만큼 절대로 실제 사용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은 어찌 생각하시나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